내란 상황 그 전 혹은 뭐 검찰의 어떤 여러 행보 또 사법부의 어떤 여러 행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지금 대선판에 동시에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동시 접속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지금의 한 2배 정도 돼야 룸사롱 얘기 갑니다. 왜 이렇게 적지 오늘 유독 적네요. 지금 다른 데서 다 룸사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매불쇼 방송 중이라는. 저희 제작진은 저희 방송을 안 봐요. 끝났는가 매불쇼 체크만 하고 있어. 이 시간에 매불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에 4시로 잡든가. 그러다가 4시 되면 경향TV를 봐. 우리 그래도 제작진이. 경향은 해볼만 하잖아요. 아니요? 자, 여러분 경향 지금 자기가 저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저 매불도 나가고 경향도 나가니까 알았어. 솔직하게 해볼만 하잖아요. 자, 어찌됐건 여러분 더 안 들어오면 우리는 저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더 빠져나가면 어떡해. 자신감을 가지란 말이죠. 원래 여기 분위기래요. 처음 나와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데. 엘레강스를 지켜주세요. 저희 엘레강스 담당하시는 분 하나 따로 모신 겁니다. 이 얘기하죠. 오늘 김건희 검찰 출석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많이들 보셨겠지만 불출석 사유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한 내용들이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불출석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된 사건을 두고 대면 조사 없이 기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어서 본인도 출석하기 어렵다. 물론 건강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댓글이 너 뭐 돼? 이 댓글이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자기가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들리잖아요. 왜 나에게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되는 대통령 후보랑 어떻게 본인이랑 같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이 기소도 무리한 기소고, 심지어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주변에 이 김건희 씨와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천 개입도 그렇고 뭐 뇌물수수, 뭐 명품백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미칠 영향은 다 미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판이 아닌데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즉각 체포해도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를 얘기할 때 현실 세계가 아니라 어떤 가상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평가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워딩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밥도 오른손으로 안 먹고 왼손으로 먹습니다.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나는. 전 갑자기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 게 있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뭐라고 왜 했습니까?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해석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만나본 김건희 여사는 그냥 막 산 여자다. 진짜 한 줄로 그냥 왜 그렇게 고민들 하시냐. 그냥 막 산 여자예요.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정말 약간 망상에, 부부가 약간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다. 아니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렇게 걱정이 돼서 검찰 조사도 못 나가시는 분이 남편은 그럼 대선 판국에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글 쓰고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말립니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사실은 심각한 건 받고 있는 혐의가 공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요. 선거의 영향이라고 하는. 그 글도 김건희 허락 없이 올렸을까요? 저는 뭐 메뉴 빼고는 모든 게 다 김건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집안에서 결제와 컨펌 이런 게 이루어지나 봐요. 저는 모든 통수권자는 김건희에게 통수권자. 윤석열에 대한 통수권도 김건희에게 있다고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글이 김건희 머릿속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효인이 대신 써준 거 아닌가? 보통 그러겠죠. 그녀는 그냥 나 가기 싫어 이랬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법률 또 공부하신 분들이 하기야 또 김건희 무서우니까 아무런 말을 또 했다고 하면 나중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김성환 평론가한테는 이것 좀 여쭤보죠. 통상의 경우 한 두세 차례 이제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안 나가면 이제 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어떤 강제 수단을 쓰잖아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이냐, 그리고 청구한다면 뭐 대선이 지금 뭐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 대선 전으로 소환 요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소환 요구는 당연히 대선 전에 하겠죠. 이미 칼을 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무도 안 자르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동안에 수사도 안 한 것도 쪽팔려 죽겠구만. 근데 그러니까 하려고는 할 텐데 대선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이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지금 하면 어떤 임팩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검찰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그런 태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다 붙잡은 그렇게 힘들게 붙잡은 윤석열도 풀어주는 마당에 뭐 김건희를 갖다 붙잡아가지고 데려다 놓는다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붙잡는 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지금 윤석열 풀어준 판사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아 동접이 안 오르네. 속상해. 아직 매부쇼 합니까? 아직 보고 계신가 봐요. 네. 그럼 우리도 그거 틀자. 같이 봐. 아니 근데 매부쇼는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정신이 없네. 아니 근데 다 뭐 먹겠다는 얘기네. 이슈가 이슈인지라 워낙에 이게 폭발력이 있고 관심, 그러니까 세간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에서 나온 겁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의혹 제기를 처음 했고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처음부터 지기현 판사 이름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현직 판사가 재판을 하는 판사가 룸사롱에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향응을 접대받았다면 이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질문을 했고 천대엽 처장은 뭐 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뭐 원칙대로 진행이 될 거다 등등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김용민 의원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바로 이 판사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냐 내란 사건을 하고 있다. 그 판사가 바로 지규현 판사다라고 얘기하면서 장내가 술렁거렸고요. 네. 사진도 있고 네.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시 민주당의 김기표 의원이 사진을 2장 공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사진에 어떤 인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가 있었죠? 그 룸사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 안의 모습, 뭐 쇼파가 있고 뭐 이렇게 조명이 달려 있고 사람은 없는 그런 모습과 그 출입구가 찍힌 사진 2장을 공개했고요. 네. 그 이후에 노정면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련의 상황은 지금 이렇게 사실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룸살롱을 그럼 특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진을 보여줬고 뭐 워딩으로 나온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 룸사롱을 특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CCTV라든지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자료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을까요? 그거는 보통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확보할 방법밖에 없죠,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일이냐부터 이제 따져 보겠죠. 네. 법원 행정처장의 말로는 독립돼 있는 윤리감찰반이 있기 때문에 법원 내에 그곳에서 알아볼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으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기현 판사의 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나온 게 없고요. 국회에서 지금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이후에 그냥 사람들의 의혹은 저것이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재판이 됐겠느냐.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이 맞느냐. 네. 그래서 직무 배제를 얘기하고 있고 감찰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아까 저랑 같이 이 뉴스 쭉 보셨는데 이거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공개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공개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일단 지금 민주당 얘기는 뭐냐면 예. 일단 법원에다가 조치를 먼저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예. 근데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진을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예. 이 민주당이 제보받은 이 룸사롱 사진에는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 있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예.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보를 했다는 분이 제보자가 이 제보한 이유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어머나. 이 제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 이제 추가 설명했던 것이 이 제보자가 지기현 판사와 함께 룸사롱에 있었던 일행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까지 나온 겁니다. 네. 이건 지금 저희도 가정적인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관계를 확인이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실이라면 네. 이건 뭐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지금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죠.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감찰을 통해 가지고 재판 업무 일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기현 판사가 누구랑 만나가지고 뭐 일종의 뭐 모의를 했든 뭐 이런 거는 아직 증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정말 윤석열을 풀어주는데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뭔가가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기본적으로 판사가
누구랑 이렇게 고가의 술을 같이 마시고 자기가 결제하지 않은 행위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선 재판에서 손을 떼야죠. 그렇죠. 예, 배제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분이라도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재판에서 재판장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박탈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검찰이 얼마나 그 신뢰를 잃었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게 김학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국민들이 모두 봤는데 아니래잖아요. 근데 지금 지기현 판사의 사진이 있다고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올라오는 댓글들은 이제는 일종의 조롱이 섞인 겁니다. 또 아니다 그러겠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상력 속에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어떤 판결이 나왔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맞아요. 의혹이 제기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폭발력이 있는 뉴스가 지금 하나가 청문회에서 나왔고 이번 청문회에서 뭐 좀 따져야 될 건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대법관 그 11명 그리고 이제 재판 연구원들까지도 모두 청문회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청문회를 왜 하느냐?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이 파기환송 판결이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당신들. 이 부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인식할 거예요. 스스로들은. 판사들도 아마 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진정한 자존심이란 그런 걸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얘기들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에서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불러서 일종의 청문회장이 앉힌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26일 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이 이게 맞았나 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물론 야단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 개입이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청문회장에 앉혀서 먼저 그 입법부 차원에서 청문을 하는 절차가 먼저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먼저 일어나서 사법부 내부에서 먼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서 입법부에서 하는지 그 앞뒤 순서에 대해서는 약간 판단이 조금 엇갈릴 수 있다고 봐요. 절차적인 어떤 순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어찌 보면 사실은 입법부에서 하는 행위가 모든 게 다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 개입을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졌고 또 입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권한이 있으니 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그 진실 규명을 하겠다, 사실관계를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게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입법부의 권한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국회의원들도 봐요. 그러니까 그 절차는 입법부의 권한대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특검법 얘기 나오는데 특검법도 법사위는 일단 통과했지만 본회의까지 넘어가야 될 산이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대선 기간 중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대선 끝나고 나고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순서들은 밟아나가면 되는 거죠. 저는 새롭게 안 사실이 조희대 휘하 10명의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를 보면서 검찰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었다면 검찰은 부패하지 않았겠구나.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잖아요. 판사들의 판결은. 근데 그걸 믿고 지금까지 부패한 행동을 했던 거고 이 부패 세력이 드러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기현도 잘못이 있다면 정말 제대로 좀 판사라도 처벌을 받고 뭔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점이죠. 뭐 우리가 이제 뭐 흔히 판사, 검사, 뭐 이제 법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소라는 것도 검찰만 하는 거니까 재판에 넘기는 것도 검찰이 하는 거고. 그럼 그 재판이 그럼 기소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재판이 공정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또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롭게 정리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의심을 지금 국민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게 심지어 대선판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 선거 개입까지 하는 것. 우리가 후보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선택하느냐라는 목소리까지 동시에 나오는 이 판이 지금 벌어져 버렸다.
저는 그 판사들의 자존심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사법부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퇴색시킨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인 지위가 상당한 것이고 그리고 대법원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로 정치에 개입한 듯한 모습을 보여준 이상 사실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고등법원에서 낸 입장처럼 공판기를 변경하면서 뭐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한다, 뭐 선거에 뭐 개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지금 수습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국민이 부여해주신 권력으로 이 청문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감정적 분풀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선고를 내리기까지 그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렸으며 심지어 대법관들끼리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원 합의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고법으로 내려가서도 바로 기일이 잡히는 그 행태. 그러니까 충분히 이례적이었다.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설명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청문회에 나갈 수는 없다라는 그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그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국민들이 권한을 부여한 이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동시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저희가 오늘 2부에 네. 법조인들이 출연해서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매불쇼가 끝이 났대요. 1부는 지금 댓글도 매불쇼에서 넘어왔어요라는 댓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예. 4시부터 시작을 다시 처음부터 할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컨셉을 잡읍시다. 저희가 방송 시간도 약간 유연하게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정말 큰 관심사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저희도 이제 다가오는 2부에 아쉽게도 1부는 이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다가오는 2부에 다시 보기로 또 보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잖아요. 그럼요. 저희 네, 실시간이 다가 뉴스다이브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다른 곳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약간 녹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조회수 나중에 잘 나오면 네. 되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그래도 아주 뭐 숫자는 좀 적지만 강렬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 들어와서 세 분 모두 응원해 주고 계시니까요. 네. 위안을 삼아 봅니다. 네. 소중합니다. 이분들 또 정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소소하게. 네. 자, 2부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증검찰센터 이 법조인들 두 분과 또 법조 전문 우리 논설위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더 진지하게 또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환 평론가, 오윤혜 씨, 박성민 부대변인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중증검찰센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결의 이춘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아까 김정환 변호사는 밖에 저시 이렇게 다니는 게 저희가 보여서요. 네네. 휴대전화로 뭐 계속 보고 계시던데. 예. 매부쇼 보셨습니까? 아니요. 뭐 보셨습니까? 휴대전화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오늘 아무래도 청취자분들께 조금 더 정확한 근거와 내용을 전해드리려면 오늘 법률 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까지도 확인하는. 네네.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오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법조 관련된 이슈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먼저 오전에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지기현 판사 룸사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정리를 하자면 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문제가 있는 판사 예를 들어서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접대를 받은 판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했어요.
직위원이라는 이름을 먼저 거론하지 않았고, 그랬더니 법원행정처장이 뭐 이렇게 시원한 답이라기보다는 뭐 그 원칙에 따라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했고, 그 판사가 내란죄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뭐 장내가 웅성웅성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점심시간을 지나고 오후에 김기표 의원이 사진을 2장 공개해요. 이 룸사롱의 전경이 담긴, 그러니까 내부 사진이 그리고 출입문. 여기 어떤 인물의 사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보 받기를 이러이러하게 제보를 받았고, 직위원 판사의 얼굴이 정확하게 확인되는 사진도 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요구한 것은 이 정도 문제 있는 판사라면 재판에서 배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뭐 윤리위 얘기를 하지만 감찰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법원행정처장은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답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건 지금 뭐 약간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충격적인 내용이죠. 뭐 사실이라면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코멘트할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개연성이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사진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진이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어떤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진이 나오면 오히려 민주당 측도 일정 부분 책임을 펴할 수는 없는 거죠. 역풍을 맞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재판은 배제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죠. 당연히 이건 수사받고 감찰을 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사들이 외부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히면 안 되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건 일리가 있는데 그런 거면은 그냥 만나갖고 그냥 삼겹살 먹고 뭐 소고기 먹고 뭐 그냥 소주 맥주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룸사롱 이거는 뭐 이미 아득하게 선을 넘은 거거든요.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되는 게 재판인데 룸사롱 직위원 판사가 자꾸 드나든 게 사실이다. 그 자체로 그러면 이 재판부의 판결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 자체로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직위원 판사가 이름이 확 알려진 것은 윤석열 석방을 시키는 일련에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뭐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고 그쪽으로 이제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그러면서 직위원이란 판사 이름이 확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직위원 판사는 어떤 사람이야라는 이제 세간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뭐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그러면서 김정환 변호사와의 인연도 거론이 됐죠. 네네.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셨나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저희 이제 문과반이 숫자가 적거든요. 제가 3학년 2반 반장. 규현이가 3반 반장, 제가 2반 반장, 3반 반장. 같이 대학을 이제 1년을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같이 논술 스터디도 같이 공부를 하고 굉장히 친하게, 이제 대학은 뭐 규현이는 이제 규현이는이라고 그 직위원부장, 직위원부장은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갔고 저는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게 됐는데, 뭐 어렸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친구죠. 저 변호사 늦게 됐어요. 늦게 됐는데 변호사 된 거 축하한다고 저 건물에 와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그 왕돈가스 집에서 돈가스 오늘도 돈가스가 빠지질 않는군요. 그 직위원 부장이 돈가스 사주고 갔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인연을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어떤 성격이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뭐 술자리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인물이다. 굉장히 그 유쾌하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저도 고등학교 선배님이 하는 그 삼겹살 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법조 동문회 모임 가면 저도 그 자리에서 이제 직위원 부장이랑 같이 삼겹살 먹으면서 뭐 술 한 잔씩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인연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판사가 그러니까 내란죄를 재판하고 있다, 뭐 이걸 다 제끼고 오늘 오전에 직위원이 아니더라도 판사가 이러면 안 되는 거다라는 건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오늘 오전에 사실은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오전에 정말 다른 급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뉴스 보고 이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전화가 계속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뭐 이제 그 직위원 부장 룸사롱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문한 게 누구랑 갔대? 누구랑 갔대? 누구랑 간 게 나온 거야? 그리고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됐대?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는 자기들도 잘 모르고 일단 룸사롱 간 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구랑 이제 보니까 의혹이 방금 우리 김규현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기가 됐고 만약에 그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이 나온 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랑 갖고 거기서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문제는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건 확인을 해야죠.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 됐고 이거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 사안을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왜 자기 돈으로 갔어도 이거는 문제가 되는 그래요. 겁니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검사들 뭐 갔는데 뭐 99만 원씩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괜찮다 뭐 이래가지고 넘어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판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연하죠. 그럼 오늘 그리고 특히 그 라임 관련된 술 접대받았던 검사들 징계까지 나온 징계가 너무 손방망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행위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그 선후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란 죄 혹은 지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응 접대가 이루어지고 네. 그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네, 네. 이건 뭐 돌릴 수 없는 큰 죄가 되는 그럼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가 이 사진 공개와 지금 민주당 측에서의 그 브리핑 내용들을 보면 언제 찍힌 사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뭐 최근인지 아니면 뭐 과거 언제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보하셨다는 분도 일행인지 그 함께 갔던 일행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뭐 이제 관계가 있는 건지는 확인이 지금 정확히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돈 주고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술을 먹고 룸사롱을 갔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돈을 내가 냈는가? 혹은 다른 사람이 대신 내줬는가? 제보자의 말은 다른 사람이 내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이렇게 생겼으니 당사자인 지기현 판사가 됐건 아니면 이건 법원이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이건 법원이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그 사법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특히 5월 1일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지기현 부장이 그 했던 재판 진행 관련이라든지 국민들이 이렇게 사법부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이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해석하면 사법 개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청문회에도 나오고 이런 거 감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법원은 이 법원의 어떤 위상과 관련된 정말 절실함을 가지고 이 여러 사안들을 지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번 청문회에 또 이슈가 됐던 인물, 이 법관들은 안 나왔는데 그 참고인들이 나왔죠. 그 중에 한 명이 서석효 변호사입니다. 이 서석효 변호사는 뭐 유튜브 채널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S 변호사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윤석열, 조희대 이 두 인물과 모두 인연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걸로 알려져 있는 누구 성시 2개 붙어 있는 그 법률사무소 있잖아요. 그 법률사무소 소속이고 그래서 뭐 이걸 뒤에서 움직이는 뭐 뒷배 몇인 뭐 이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논란이 되고 뉴스 나오고 하루 이틀 만에 이분이 그 법률사무소를 그만둡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청문회에 등장한 거거든요. 이 인물에게는 뭘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청문회에서. 방금 나왔다가 들어갔지 않았나요? 네, 뭐, 방금 나왔다. 뭐 특별히 이제 그 코멘트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게 내용은 없는데 의혹이 이렇게 막 증폭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그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서 출석을 직접 하신 이유가 제가 보니까 출석을 안 하면 그런 의혹들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게 될까봐 와서 적극적 부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은 그 몇 가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질 만한 어떤 인맥이라든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출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 합리적 의심을 해보기로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이야기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감시의 대상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눈여겨봐야 될 사건이고요. 지금 당장은 본인이 부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뭐 어떤 위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제지만 일단은 그 정도로 청문회 발언 내용이 보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는 친분 없다, 인연 없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제 계속 부인하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청문회가 좀 이게 아쉬운 게 이 순서가 좀 잘못됐어요. 서석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혹은 무성하지만은 사실 나온 거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나와갖고 부인해버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걸 좀 보완해서 사전조사가 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의원 뭐 한 2-3명으로 구성된 소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석호 누구 만나고 다녔는지 관련된 사람들도 한번 불러서 사전조사 해보고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도 사실은 약간 좀 맥이 빠지는 것이, 김이 빠지는 것이, 이런 의혹이 있는데 당신 맞지 않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닌데요라고 하면 그 이유가 참 모호해요. 이 부분은 좀 맞아. 청문회 맹점이죠. 김규현 변호사 지금 지적한 이 내용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